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묘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인 그 남곤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기묘사화에 희생된 그 조광조를 두둔하다가 역시 희생이 된 안당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때문에 여기저기서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 국민의힘이 아주 열세였었는데 요즘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붙어서 막상막하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처님께서 또 잘 보살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서에 보면은 천망해해하나 소이불루라 이런 얘기가 있죠. 한자를 써야 정확한 해석이 되겠는데,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비록 촘촘하지 않고 성긴 것 같지만은 빠져나가질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위정자들이 지금 권세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죄가 어느 땐가는 걸러진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비록 내란 심판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지만은 진짜 내란 세력이 어딘지 이것도 나중에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천망해 소위 불러라. 난 이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안당 선생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안당은 1461년 세조 때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1481년 성종 12년 21살 때에 과거에 급제를 했고, 연산군 때는 이 살인학파 김종직의 그 학맥을 이어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산군 때 사화로 살인파가 많이 피해를 봤지만은 다행히 이 안당은 그런 그 역류에 휘말리지 않고 중종반정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에 이력 사관원의 대사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충청도 관찰서로 나갔다가 1515년에는 드디어 관리의 인사를 총괄하는 2조 판서가 됐어요. 2조 판서가 됐을 때 이제 조광조를 천거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안당의 그 소신이 그 구패, 요즘에도 적폐청산 이렇게 하지만은 구패를 혁신을 하고, 당시에 그 세자가 나중에 인종이 되고 또 명종이 되고 이렇게 그 세자들이 그 어머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왕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세과시를 했었는데, 이런 세자 편에 붙어서 이권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경이라고 해요. 분경을 금지시켰고,
특히 관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시험만 봐가지고 사서삼경을 잘 암기만 한다고 해서 그 유능한 것이 아니다. 어진 인재를 발탁해서 쓸 것을 처음 주장했어. 그래가지고 김한국, 또 김정국, 김식, 조광조 이런 사람들을 천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안당의 사상, 생각을 집중적으로 밀고 추진한 사람이 바로 조광조란 말이지. 1518년에 우찬성이 됐다가 그해 다시 우의정에까지 승진이 됐고, 이 우의정이 된 다음에는 그 도교의 신앙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그 혁판했어요. 그런 관청을. 그 도교 신앙을 미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 다음에 1519년에는 이 조광조가 정국공신의 그 훈격을 삭제하는 그런 위훈 삭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안당이 조광조의 그 위훈 삭제 건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지. 그러면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한 것은 사실은 그를 천거한 안당의 생각을 구체화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격서를 혁파했다든가, 또 현령과를 설치를 해서 어진 그 선비들을 천거했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조광조가 추진을 했지만 안당의 그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김효사와 때 결국 조광조가 탄핵을 받아서 귀양을 가고 나중에 처형까지 되는데, 자신이 추천을 한 조광조가 벌을 받게 되니까 그 안당과 당시에 그 영의정인 정광필, 그러니까 영의정과 우의정이 함께 조광조를 변호하고 좀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귀양을 갔다가 처형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돼요. 이제 그 조광조를 그 이렇게 두둔한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 현량과라고 해서 그 어진 선비들을 추천하는데, 이 조광조가 그 안당의 세 아들을 현량과를 통해서 추천을 해서 관직에 올렸단 말이지. 이것도 이제 구설수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안당이 탄핵되고 파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김효사화가 1519년에 일어났는데, 그 2년 후에 1521년에 그 안당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안처겸, 둘째가 둘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안처근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참 그 부당한 그런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파직이 됐고, 또 조광조가 추진하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 안당이 추진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광조의 희생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처가에서 둘이서 안처겸과 안처근이 이 왕의 측근에서 너무 간교를 부리는 이 간신들이 있다. 응? 예를 들면 홍경주라든가 심정 이런 사람들이겠지. 거기에다 이제 같이 그
살인파에서 함께 하던 남군까지도 이제 그 조광조를 처형하는데 합세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고 그 모의를 했었는데, 이런 모의를 그 안척염의 그 애사촌이지, 애사촌, 송사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관상감의 판관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엿듣고 그 이런 모의 사실을 훈구 대신들한테 알려줘. 그래서 결국은 그 안척염의 형제들이 완전히 그 처형이 되고, 그 안당도, 아버지 안당도 파직이 된 상태에서 그 아들들의 그 모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해가지고 안당까지도 처형이 되는 그런 비운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당은 그 남군과 함께 조광조를 천거를 해서 참 혁신을 하고 새로운 그 기강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조광조가 너무 과격하기도 했지만은 이 반대파의 탄핵에 밀려가지고 전부 희생이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함을 그 안당의 손자, 그 둘째 아들은 그때 이제 처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처함인가,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안당한테는 손자인데, 손자 안윤이 이제 그 명종 때 이제 이 중종의 아들이지. 명종 때에 상소를 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사년에 그 안당이 처형되고 그랬을 때 사건을 신사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신사무옥이라고 그래. 거짓된 옥사다. 그 신사년에 일어났던 옥사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상소를 했고, 그 상소가 받아들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야. 그래서 안당은 이제 복원이 됐고, 대신에 그 송사련은 원래 우위로 따져보면 송사련의 조모가 그 노비 출신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송사련이 처음에는 관상감의 그 종 오픈벼슬에 있다가 절충장군으로 그 일약 5계급을 승진을 했다고 그래. 그 고변을 한 덕택으로 말이지. 그리고서 이제 안당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라든가 토지들 전부 송사련이 나차지를 했었어. 그래 안당 일파는 전부 그 멸족이 됐지. 근데 송사련은 그 우이떼주가 노비지만은 그 같은 애사촌, 안당은 애삼촌이고, 애사촌 그 안척염 이런 애사촌들을 다 그냥 몰살시켰지만은 나중에 명종 때 가서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송사련은 이제 그때 당시 죽었지만 송사련의 그 아들 송익필, 송한필 이 두 사람 그 아들들도 무척 똑똑한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그 신분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 송익필이 사실은 그 율곡이라든가 정철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할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파주 사면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 이런 송사련도 나중에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당진에서 숨어 살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사련 일가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광조를 천거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그 반대파에 물려서 일족이 전부 그 몰락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가 나중에는 그 고변한 송사련이 그 안당의 손자에 의해서 다시 또 편사가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치 사상, 정치 쪽에서 벌어지는 뭐 야당과 여당의 이전투구식 이런 행동이 결국은 정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천망해야 하나 소위 불러라.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다 빠져나올 것 같지만은 그 섬김에서도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은 뭐 화무십일용이라고 하잖아. 권세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좀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에는 송사련 일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